펜타시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동화 아이위시. 과연 이 단지는 현재 펜타시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형연북 아파트와 함께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 함께 살펴보시죠. 포항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5 블럭의 522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특별 공급은 2022년 1월 10일이고요. 1순위는 1월 11일, 2순위는 1월 12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8일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이 있습니다. 84와 117 펜트하우스 3개로 구성이 되고요. 2024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84 기준 3억 4천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정도면은 펜타시티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는 동화건설에서 짓습니다. 브랜드가 이쪽 동화 아이위시. 자, 그럼 펜타시티의 마지막 자리 A5 블럭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방헬리움과 한신더유에 비해 상업시설 이용이 용이한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입니다. 펜타시티의 대미를 장식하는 A5 블럭이고요. 아이위시는 좋은 브랜드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펜타시티 전반에 대한 분석은 앞선 분양 공고 단지였던 대방헬리움과 한신더유에서 충분히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펜타시티 포항시 북구의 생활자치구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되는 곳입니다. 동화 아이위시 현장에서는 덕성 IC가 가까이에 있고요. 포항 IC도 인근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KTX 포항역 필두로 한 2인지구와 붙어있는 펜타시티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KTX 포항역까지는 차로 이동하면 10분 내외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만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조금 더 이동이 편해지겠죠. 펜타시티의 주거 지역 확인해보면요, A5 블럭은 동화건설에서 522세대에 공급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아래쪽 A2 블럭, A4 블럭은 한신더유에서 1597세대와 595세대에 공급을 합니다. 위쪽 A1 블럭과 A3 블럭은 대방에서 짓고요, 814세대와 454세대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합계 세대수를 더해보면은 도합 4042세대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단독주택까지 들어가면은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에서는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상당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신더유 A2 블럭이 A4 블럭보다 성적이 조금 더 나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A5 블럭 성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런 우려들은 동화 아이위시 시행사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리하게 분양가를 조금 더 낮춰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좋고요. 솔직히 이 펜타시티 세 군데가 결코 비싼 분양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3억대 분양가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3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 찾는 거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의 우려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그런 우려와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호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할인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거 뭐 다 지어지고 나면 알 일이지, 그걸 지금 판단해서 되겠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가격으로 증명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잘 압니다. 2024년에 보시면은 수요량 대비 거의 4배에 가까운 1만 743세대가 공급이 된다는 거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2023년에도 수요량 대비 입주량은 조금 더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실거주냐 투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라면 이런 입주가 많을 때가 오히려 내 집 마련에는 기회일 수 있고, 투자자분들이라면 향후에 전세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으니 조금 몸을 사리셔야 되는 부분이 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도심지에서 이렇다 할 분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의 신축은 상당히 귀하고, 도심지가 어디인지는 포항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항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가 가지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모집 공고일이 2021년 12월 29일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2022년 이전에 모집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DSR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메리트가 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실행하실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을 받고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타격이 상당한 규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때문인데요. 펜타시티 동아 IBC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약 결과에서 경쟁률이 1을 넘지 않으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나중에 동아 IBC 선착순으로 계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포항자이 에서턴의 결과부터 살펴보고 그 뒤에 나오는 포항자이 디오션이나 지금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같은 것들도 충분히 대기하면서 살펴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을 내주는 대신 흔히 말하는 로얄동 로얄 매물인 RR 매물은 포기를 해야겠죠. 시간을 손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 집 하나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기 마련이죠. 현장 영상 보시면서 포항 펜타시티 동아 IBC 청약 자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2기관지구 비청약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요.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5년간 투기가열지구 및 청약가열 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고요.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고요. 예비 당첨자는 40%를 뽑습니다.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8호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받습니다. 8호 초과는 추첨제 100% 적용받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는 60%를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포항 펜타시티 동아 IBC 분양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무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84는 3억 3,999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20만원, 전용 117은 4억 6,390만원에 확장비 410만원, 펜트하우스 6억 7천 8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확장비가 117의 확장비보다 저렴하네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 가능하고요.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계약금 20%, 잔금 80%가 되겠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펜타시티에 분양하는 3개의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4 당첨 시 계약금 10%, 3,399만원, 발코니 계약금 20% 64만원 해서 3,463만원 필요하시겠고요. 117 당첨 시 4,721만원, 148 당첨 시 6,071만원, 165 당첨 시 6,771만원, 199 당첨 시 8,071만원 필요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투자금 자체는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대방엘리움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3억 7,371만원이었고요. 한신더유는 A2 블럭 기준으로 84A가 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대방엘리움은 중도금이 후이자였고 한신더유는 중도금이 무이자였어요. 동아 IBC는 중도금이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하니까 금액적으로는 동아 IBC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액을 놓고 비교하면은 거의 3,4천만원 정도는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단지들도 이 가격에 분양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 분양가는 시행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동아 IBC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은 사실 뭐 그렇게 선택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데요. 발코니 확장비 자체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확장하시고 옵션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만한 것은 이 시스템 에어컨 이것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실내기 4개 선택하시면은 650만원 소요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전들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닥 타일 요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펜타시티 분양이 나올 때마다 하나포레나 포항의 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높은 호가는 4억 6,800만원, 4억 6,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슬슬 로얄동에 있던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낮은 호가는 3억 7,800만원, 3억 8천만원 이런 거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금액은 프리미엄 4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대형 같은 경우에도 높은 호가는 5억 후반이나 6억 초반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낮은 가격은 5억 4천 정도 프리미엄 4,500, 5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84나 대형이나 둘 다 낮은 호가는 더 낮아지고 있고 높은 호가는 더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손바뀜 없이 실거주 위주로 돌아가게 되겠죠. 바로 위에 위치하는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입니다. 여기도 현재 높은 가격은 프리미엄 7천 해서 3억 9천 정도 형성하고
형성하고 있고요. 그 아래는 3억 8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가격으로는 프리미엄 1000, 2000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금액은 3억 4천, 3억 3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저렇게 비교 일지를 놓고 보니까 동아 IBC의 분양가 대형이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인지구보다 뭐 조금 싸다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 되니까 결국에는 앞선 단지들이 전부 미달이 나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로얄 매물들은 일찍부터 소화가 되고 있죠. 남아있는 매물들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단지 배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아파트와 조경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개 붙어 있는 1, 2호 라인들이 정남향을 바라보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남향이 날개에 붙었기 때문에 약간 변수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84A의 경우에는 남서가 주력인데 남동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84B의 경우에는 남향 바라보게 되겠고요. 84C도 남향인데 타워형이라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117의 경우에는 남동향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리고 펜트하우스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남향과 남동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어디에 조금 더 비싼 것들을 집어넣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남서가 좋은지 남동이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남서 쪽으로는 특별하게 뭔가 조망이 나오는 건 아니고 남동 쪽으로는 날씨 좋은 날 저 멀리 0일 때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겠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낮은 층은 필로티부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층으로는 28층, 펜트하우스는 29층에 배치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101동의 경우에는 고층이 21층, 25층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청약을 하려면은 117에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죠. 자, 그럼 평면도는 어떨까요? 84A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4A와 84B는 좌우 대칭이라서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줍시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이 초대형 드레스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큰 드레스룸 있는 거 사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옵션이 되겠죠. 드레스룸에 거의 몰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드레스룸 지나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점이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문을 이렇게 달면은 아무래도 문끼리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쪽으로 배치하는 게 조금 더 나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4베이 판상형 구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비교를 좀 해보면 한신더유의 판상과 대방헬리움의 판상 요걸 비교했을 때 어디가 가장 낫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신더유의 이 84B 타입과 동아 IBC의 84AB 타입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가격 빼고 평면만 딱 놓고 봤을 때 대방헬리움의 이런 광폭 거실은 사실 84에서는 선택하기 상당히 난해한 옵션이고 그렇게 넓은 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신더유의 84B처럼 방이 하나 더 있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게 아니라면 가격이 저렴한 동아 IBC의 84A나 84B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 대형 드레스룸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모델하우스 VR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욕실이 보입니다. 화장을 여기 뒤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어서 84C입니다. 84C에서 놀랐던 거 바로 이 타워형에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드레스룸을 뺀다는 거 굉장히 놀란 부분이고요. 보통은 가로로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빼서 판상형에서 들어갈 법한 세로 드레스룸이 타워형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복도 팬트리와 현관 팬트리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을 이렇게 넓게 가져갔다. 굉장히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타워형답게 거실 주방이 상당히 넓게 빠진 것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 특히 이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은 점 사모님들에게는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리할 때 개방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넓게 느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도 팬트리 공간이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통로로 쓰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팬트리를 두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입니다. 전용 117이고요 158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상당히 반듯하게 구성이 됩니다. 삐뚤삐뚤하거나 어디 튀어나온 부분 없이 반듯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 다용도실로 새로운 동선이 창조된다는 거 좋은 것 같고요.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 그리고 드레스룸 모두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독특하게 드레스룸 2와 서재를 만든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침실 3에 들어와서 이렇게 좌측을 바라보시면은 이제 서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서재에서 공부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일 것 같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드레스룸 2도 확인해보시면은 그런대로 괜찮은 공간이라는 거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납이 생기는 대신에 방이 조금 좁게 형성이 된 건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방 부분에서 수납을 만들었다는 거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동아 IBC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가 가까운 대방이나 한신에서 이런 평면 구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보게 되고요. 여기저기에 수납이 많아서 좋습니다. 안방과 거실 주방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완전 특색 있는 대형의 느낌은 아니지만 반듯한 판상형의 그것을 상상하시면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방 헬리움의 116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한신더유의 경우에는 대형이 99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아닌데, 대방 헬리움의 대형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바로 이 광폭 거실과 반듯한 판상형 이 두 가지를 놓고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방 헬리움에서는 광폭 거실을 특화 설계하는 대신에 북쪽으로 방이 2개가 들어가서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동아 IBC에서는 굉장히 반듯하고 정석적인 판상형을 보여주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동아 IBC의 117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둘 중에 무언가 딱 선택하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펜트하우스는 구경만 해봅니다. 148, 104동에 공급이 되고요. 165는 정남향, 바라보는 102동과 104동 날개 라인에 배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5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조망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역시 개방감은 이 199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적으로도 199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199가 8억이면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 8억 비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항시 전체에서 전용 84 대장이 지금 6억 정도 하니까 2억 더 주고 펜타시티 전용 199 들어가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펜트하우스 84A, 84B, 117, 84C. 분양가 상한제로 3년의 전매 제한, 펜타시티의 미래 성장 가능성, 포항의 현재 인기와 대방과 한신에 비해서는 상권이 가깝고 초등학교가 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아 IBC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펜타시티의 점정입니다. 미래 펜타시티의 발전을 기대하신다면, 이 펜타시티라는 활용이 승천할 것으로 기대하신다면 점 하나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부분은 역시 금액 그 자체일 겁니다. 84A 기준 3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중도금 무이자의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하고 옵션도 상당히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역시 동아 IBC가 피해갈 수 없는 건 포항자의 에서턴과 청약 일정이 겹쳤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포항자의 에서턴 청약 결과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펜타시티의 미분양이 해소되는지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자이 디오션이나 딜레이 됐지만 기다려볼 만한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켜보시고 펜타시티를 돌아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북구 생활권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혹은 선착순 충분히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펜타시티 내부에서도 미세하게 입지를 살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와 가까운 쪽이 나은 것 같은데, 어느 면적을 선호하시느냐에 따라서 기호가 갈리실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있으신 경우에 구평을 선호하신다면 한신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대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대방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 다 키우고 좀 한적한 삶과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동화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심을 선호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히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펜타시티 모든 단지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 음소거방을 오픈했습니다. 조용하게 가장 빠르게 대우경북 아파트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음소거방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